내년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무려 20%나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런 통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이나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3%에서 5% 정도의 인상률을 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3세대나 4세대로 갈아타신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3세대 가입자 역시 16%가량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면 그 숫자가 꽤나 묵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적게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내줘야 하는 보험금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7%에 달합니다. 100원을 받아서 147원을 내주고 있으니 보험료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식과 건강보험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국가 지원과 실손보험이라는 사적 안전망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이 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내주고 남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이 채워주다 보니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몇천 원, 몇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 돈이 적게 드니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이는 과잉 진료로 이어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내 보험으로 처리하니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병원을 자주 갈수록 건강보험공단의 곳간도 함께 비어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는 돈은 1200원이지만 그 뒤에서 건강보험공단은 7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28년이면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의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전체 실손보험 지급액 중 정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한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엑스레이로 충분할 수도 있는 진료에 MRI를 찍고 물리치료 대신 값비싼 도수치료를 권하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결국 소수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대부분을 타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그 부담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인력 시장에도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전공의 지원이 몰리는 반면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인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는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라도 전공에 따라 소득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벌어지는 당연한 경제적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늘리되 경증이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은 줄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모든 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의사수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하며 2027년 이후 필요한 의사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이 위원회는 현재 11차 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의사가 약 1만 4천 명에서 1만 8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과거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 모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로 의사의 생산성이 높아질 미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사 한 명이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30일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후년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내년에 날아올 실손보험료 인상 고지서는 어쩌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저렴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 말입니다.